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우리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경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경매 알아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경매에서 부실채권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신탁 공매했고, 오늘은 캠코 공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진행하시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경매, 청약, 급매물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도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도 있습니다. 캠코 공매는 전직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먼저 공매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세금이나 국가 추징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것인데요. 입찰 시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캠코의 온비드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문제로 나온 부동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매에 비해 권리 분석이 용이해 해당 부동산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낙찰 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따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캠코 공매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국가에서 진행하는 캠코 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캠코의 업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회생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그 물건의 국세 징수법에 따른 어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크레딧이라는 그런 분야를 따로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용 회복이죠.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신용이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결국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생 신청을 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온크레딧에서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채무조정, 소액대출 이러한 부분도 지원까지, 대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어떤 대출, 근저당을 양도양수해서 조금 이율이 높은 부분을 갈아타는 그러한 제도를 온크레딧에서 대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기업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MPL을 하면서 유암코라는 회사를 얘기했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이제 유암코로 맡겼었는데 기존에 온기업이라는 데서 캠코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자본시장의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 구조다. 온기업은. 그래서 기업 구조 혁신지원센터, 회생기업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에는 온크레딧, 온기업, 또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탁 공매도 했고 오늘 캠코 공매입니다. 그러면 신탁 공매에서는 공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개적인 매매다라고. 그러면 캠코에서는 어때? 국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 세금 부분이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온비드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국유자산, 공유자산, 부동산, 불량용품, 한마디로 유체동산까지 기타 자산까지 공개적인 공매 처분을 하는 물건이다.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매각하고 임대 등 정보를 통한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공매를 잘 모르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부동산 매각은 어느 정도 공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뭐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임대는 뭐야? 대부라고 합니다. 대부. 임대, 대부 물건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식당, 아니면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임대로 내줍니다. 면으로 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그 자체 공개 매각하는 임대부 물건을 공매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접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공매 처분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퇴임을 하고 나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금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한테 저는 이 물건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유 부동산이나 국가 부동산 쪽을 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부분은 큰 돈이 되지 않고 공무원같이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대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이 알고만 계신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임대를 통해서 내가 정년퇴임 이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비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자, 캠코 공매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압류자산과 압류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 기타자산. 자, 캠코 공매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입찰하는 그 부동산 물건이 압류자산인가, 수탁자산인가, 유입자산인가, 아니면 국유자산인가 기타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징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압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우리가 경매를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되는 부분, 후순위 부분은 소멸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권리관계를 가지고 공개 매각하는 부분은 압류자산이다. 그러면은 공매에서도 수탁, 유입, 국유, 기타 자산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매매로 통해서 최고가 입찰한테 주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있는 권리들을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지금 공매하고 경매 차이점을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압류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이 압류하고 경매, 한마디로 압류 캠코 공매와 경매 물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이제 낙찰받고 그 물건을 점유권 회복입니다. 결국은 민사집행법 따른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명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압류 자산은 명도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여기서 낙찰받고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이 현재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가?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타 자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때요? 기타 자산이라 했죠. 제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기타 자산은 뭐라 했습니까? 신탁 공매라 그랬습니다. 신탁 공매, 신탁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매각을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신탁사에서 공개 매각하는 부분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로 정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는 권리 분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매매인데 거기에 있는 등기부에는 설정된 제한 물건이나 아니면은 임차권 이런 부분을 인수 조건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캔코 종류 부분 했습니다. 이제 온비드 시스템입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 입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온비드 시스템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비드 시스템 부동산, 동산, 매각 및 임대입니다. 매각이나 임대까지 함께 한다. 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유체 동산들을 직접 어때요? 매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기타 특수용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도 다양하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만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코 공매 온비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물건을 어떻게 입찰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물건의 소재지 있죠? 내가 원하는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이걸 클릭하면 어때요? 서울이면 서울,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지방, 내가 원하는 물건의 전체를 놓고 검색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캔코 물건인데 압류해서 이런 물건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입찰까지 갈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